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흐름과 이슈들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특징은 좀 이제 뉴스사이퍼를 보려고요. 왜냐면 이제 투자 유의 종목으로 또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의가 지정이 된 게 이제 다른 예전에 다른 코인들과는 조금 다른 이유로서 유의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이 뭐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을 딱 하면 그대로 그냥 막 하방으로 계속 빠져고 막 유의 종목 유의가 이제 지정 해제가 됐을 때 다시 또 올라가고 막 그런 모습 보이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뭐 이제 커뮤니티가 뭐 안 된다, 그다음에 뭐 재단이 뭐 연락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개발을 하고 있는지도 뭐 이런 사유로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의를 지정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유의 지정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뉴스사이퍼가 지금 유의 지정이 된 이유는 이제 티저 스레스홀드랑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제 뭘 쓸 거냐라고 했는데, 이제 뉴스사이퍼가 아니라 이제 스레스홀드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뉴스사이퍼를 스레스홀드로 수합을 해주는 또 이제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조심해라. 그냥 왜냐면 이제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막 샀다가 나중에 거래 지원 종료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좀 안 되기 때문에 유의해라라고 이제 유의 딱딱 붙여놨는데, 굉장히 재밌는 건 유의 지정은 꽤 오래전에 됐는데 매수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재밌죠? 예, 그죠? 그냥 어차피 이거는 뭐 스레스홀드로 그냥 사면 되는 건데, 뉴스사이퍼를 산 다음에 뭐 스레스홀드로 어차피 수합이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괜히 굳이 그런 귀찮은 과정을 또 통해서 또 이제 스레스홀드도 보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겠죠. 그냥 유의 지정돼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공지사항도 안 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유의 지정 됐네, 갑자기 뛰네, 오씨 나도 사야지 하면서 딱 샀는데 난리 났죠. 차트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예전에 제가 한번 선을 한번 딱 그어놨었어요. 자, 여기가 지지라인 때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힘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지지라인 때 이탈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항라인 때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저항라인 때 뚫지 못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유의 지정이 되긴 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와주면서 뿌앙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요 위에 사신 분들 분명히 샀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갔겠죠. 자, 여기서 위에 사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의 반토막 나시죠. 한 40%, 30%, 40% 손해이실 겁니다. 자, 왜 샀냐라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오르니까 샀죠. 그죠? 대부분 그렇게 샀을 거예요. 그냥 막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샀을 겁니다. 이 뭐 뉴스사이퍼 얘기를 그 전에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흘러가다 보니까 그냥 이제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유의 지정이 되거나 하면은 그냥 냅다 팔아버리세요. 일단 유의 지정이 되면 일단 한번 쭉 빠지고 유의 지정 해제가 돼야 충분히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 지정 해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 뉴스사이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던 유의 지정과는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유의 지정 해제가 굉장히 조금 쉽게 됐습니다. 왜? 그냥 뭐 커뮤니티가 잘 안 돌아간다, 뭐 재단이 뭐 연락이 안 된다. 재단 연락되고 커뮤니티로 돌아가면 유의 지정 해제돼요.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스레스홀드랑 합병이 됐습니다. 그죠? 합병이 되면 스레스홀드를 하나로 쓰겠다, 뉴스사이퍼 코인 안 쓰겠다, 거래 지원 종료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의 지정 해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거래 지원 종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니까 매수 그냥 덮어놓고 매수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저 뭐 어떤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샀어요? 라고 물어보면 올라가길래요. 그죠? 예. 그럼 뭐 얼마에 팔라고, 올라가는데 샀어요? 왜 그랬대? 그러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요. 예.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네, 그죠? 1등 맞을 것 같으니까 로또 사는 거랑 똑같죠. 예. 그래 놓고 막 안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매수하지 마세요. 절대로. 올라가니까 매수한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거래량이 없을 때 매수하고 거래량이 폭발할 때 매도해라 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게 위로든 밑으로든, 그죠? 예. 항상 매수할 때는 거래량이 적을 때, 거래량이 적다라고 한다면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그죠? 예,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횡보를 하게 돼요. 자,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 그냥 거래량이 많을 때
가격이 굉장히 폭발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수익 보면서 빠져나와야 되고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내려간다면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매도해서 어떻게든 손실을 좀 더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적을 때 매수를 하고 거래량이 많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또 시청자분들 손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래량이 많을 때 매수하고 거래량이 적을 때 매도하죠.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 고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사이프 항상 보면서 저 유의 지정이 됐는데도 거래량 폭발한다고 그냥 매수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또 많이 내려와 있죠. 한 40% 정도 내려와 있는데 이런 그냥 어처구니 없는 손실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매매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누사이퍼가 지금 유의 지정으로 종목이 된 지 좀 됐는데요. 일단 지속적으로 좀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좀 놀라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누사이퍼를 비롯해서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을 투자를 하실 때 일단 거래량이 좀 죽어 있는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거래량이 터지는 날에는 좀 매도를 하는 포지션이 좀 더 현명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투자 유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안전한 매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특징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솔라나를 좀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솔라나가 네트워크 문제가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메인넷 베타가 블록 생성이 또 멈추고 그리고 그걸 또 하루 만에 다시 또 복구를 해서 또 잘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좀 빠른 속도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성 사업 확장을 통해서 이더리움 킬러로 좀 불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빠른 속도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조금 빈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네트워크들이 이제 뭐 NFT나 이런 것들이 솔라나 기반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좀 핫한 프로젝트죠. 이제 스테픈 또한 솔라나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사례들이 솔라나를 통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측 입장에서는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게 솔라나가 잘 재고 있다라는 증거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무마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걸 봤냐면 지금 이제 이더리움 기반이냐 솔라나 기반이냐 이걸 가지고도 지금 얼마나 이 암호화폐 시장의 영역을 가지고 있냐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냐라고 봤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제 이더리움이 거의 주를 이루어서 뭐 90% 이상 사용을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 한 70% 그러니까 이 솔라나가 한 30%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많은 영역에서 솔라나가 사용이 되고 있다. 좋은 코인이다. 미래가 있는 코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라나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솔라나가 11만 4천 원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저번 상승장일 때 좋은 모습을 보여서 많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보다는 조금 더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 다소 조금 덜 떨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 0.5 구간에서 보통 떨어질 때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0.5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내려왔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틀 전에 찍었던 이 저점이 이 하락 추세의 저점이 끝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끝났고 지금 당분간의 횡보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틀 뒤에 있을 FOMC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뭐라고 할까요?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고 그렇다 보니 살까 말까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나왔다. 당분간의 횡보 이후에 이 FOMC가 끝난 이후에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떨어진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악재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 전에 올라갈 때는 원래 프로그램 자체에 호재가 있었고 시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 시장의 프로그램 자체의 호재는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당장 시장이 좀 위태위태하더라도 이 프로그램 자체는 열심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시장이 여기에 다시 받쳐준다라면 그 전에 갔었던 가격까지 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역시나 솔라나도 큰 상승을 보였던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방향성 궁금해하실 텐데요.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도 살펴볼게요. 코인 대통령님. 오늘 이제 어제 좀 많이 올라갔었던 메타디움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은 코인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메타디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엄청난 거래량을 쏟아부었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집중이 되면서 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윗골이 좀 달고 내려왔는데 오늘도 역시나 조금 더 올라가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고 한다면, 이제 거래량이 없이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매물대가 받쳐주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거래량이 한꺼번에 쫙 쏟아 들어가 주면서 밑에 있는 물량을 쫙 먹어주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왜 그러냐? 자, 이 상황에서 좀 지지를 못한다고 더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제 매수했던 그 물량들이 또 다시 매도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단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미 다 팔고 나갔죠. 왜냐하면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좀 중장기로 좀 보유를 하자. 지금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중장기로 보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직도 포진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라인대에서 웬만하면은 무너지진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메타디움 일봉 차트인데, 자, 어제였죠. 어제 굉장히 차트가 굉장히 좀 이쁘게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번 툭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아주고 단타 물량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때랑 좀 비슷하냐라고 본다면 이쪽에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윗골 달고 단타 물량 나갔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물론 이제 단타 물량 나왔고, 그다음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고, 중장기를 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좀 지탱을 하다 보니까 내려가더라도 횡보를 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한번 쭉 올라가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여기 있던 물량들 다 팔고 나오고, 뭐 이제 아니면 이쪽에 있던 물량들이 여기서 또 많이 나가겠죠. 당연히. 이쪽 물량이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여 물량이 이쪽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물량들이 이제 또 다시 한번 매수해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어제. 오늘도 충분히 거래량은 있었다라고 한다면, 팔고 나갈 물량들은 좀 이미 많이 나오지 않았나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라인대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라인대죠. 이 라인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라인대. 자, 이 라인대죠? 예, 이 라인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지 라인대로도 충분히 한번 쓰였던 라인대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이제 한번 내려갔다가 지지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지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 자, 지지 라인대라는 거예요. 지지 라인대를 딛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95원 이하에서 매수가 좀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거의 지금 뭐 비슷비슷한 라인인데 95원 라인대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목표가는 이제 120원 라인대입니다. 120원 라인대. 그 위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120원 라인대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쪽 라인이죠. 자, 여기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한번 지지 라인대로 활용이 됐었고, 저항 라인대로도 분명 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쪽 라인대에서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원 라인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대는 굉장히 짧게 보는 거예요. 9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냥 손절을 바로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물량 자체가 뭐 제가 뭐 중장기로 보고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상태에서 딛고 못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 매물이나 이런 그냥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어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 올라가네? 실망하고 나오는 매물들. 그래서 그냥 대충 한 5% 정도 손해보고 팔자라고 하는 매물들이 엄청나게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90원 이탈하면 그냥 손절 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국내 거래소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률 1위를 보였던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 이미 좀 지지 라인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 코인은 일단
레이라는 코인을 들고 왔습니다. 아마 좀 많이 생소하실 텐데, 이 레이라는 코인이 일단 5월 4일날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라고 해서 좀 들고 와봤어요. 일단 이 레이라는 코인이 어디 있냐면 업비트의 이제 BTC 마켓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빗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게이트 IO 같은 그런데 거래소에도 좀 큰 거래소에도 같이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무작정 뭐 근본 없는 코인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빗썸에서 아무래도 거래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빗썸이랑 업비트랑 가격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빗썸에서 거래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일단은 차트는 제가 업비트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업비트가 좀 더 히스토리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차트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가져왔거든요. 자, 일단은 현재 가격대가 BTC 가격으로 이제 하나 192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알트코인들이 좋은 상승을 보여줄 때 딱 그 특정적인 패턴이 하나 있었으면 어떤 거였냐면 이제 하락, 그러니까 폴링 웨지가 있었고요. 그 폴링 웨지가 좀 간단하게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폴링 웨지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이런 식으로 프리헤치가 이어지면서 이걸 상방을 이탈을 하면서 아담과 이브 패턴이라고 하죠. 아담과 이브 패턴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왼쪽은 좀 뾰족하고 그다음 한쪽은 좀 둥근데 이 둥근 이 가격이 뾰족한 면보다 좀 높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 패턴이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알트 시장이 흥이 좋았을 때 보여줬었고, 그때 가격들이 웬만하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레이라는 코인도 지금 아담과 이브라는 패턴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마우스 커서를 그려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면 지금 이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이 가격대는 제가 23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담과 이브 패턴이 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RSI를 봐야 됩니다. RSI도 밑에서 보시면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꾸준히 뭐 꺾이는 거 없이 무난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이런 식으로 5군데나 깔끔하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다. 이제서 좀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구간까지 올라갔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구간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일단 조금 제가 오전에 했을 때보다 조금 2원 정도 올랐는데 한 190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좀 권유를 드리고요. 매도가는 230원 잡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0원, 그 다음에 매도가는 23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아무래도 매물대 지지 라인을 받을 수 있는 167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자. 그 위치 뚫리면 좀 아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이 깨지지 않는, 그 다음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레이 코인도 분석을 해봤고요. 일단 아담과 이브라는 패턴, 그리고 또 폴링 웨지라는 패턴 분석해 주셨으니까 여러 코인들을 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FOMC 회의를 또 3일과 4일 또 5일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대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또 금리 인상이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이 금리 인상과 지금의 시장에 대한 얘기들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